근 10년에서 20년 동안 형식이 별로 바뀌지 않았던 영어 수능은 어쩔 수 없이 빈출되는 주제를 갖게 됩니다. 독서 지문과는 다르게 영어는 한 단락밖에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가나다라 마의 글 중에서 사실 가 정도의 글밖에 되지 않는 거죠.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영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단락밖에 출제를 못하면 지엽적인 부분을 물어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학술적으로 지엽적인 부분은요, 여러 문단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간 기출되었던 영어 문제들은 해당 학과에서는 혹은 해당 학문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학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굳이 이런 질문을 왜 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사실 기출을 모아보면 정말 자주 출제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주제라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글들이 출제되게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25학년도 9월 34번 문제가 딱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독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될 소리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글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게 될 텐데 34번이 딱 그렇습니다. 루소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철학에 대한 글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34번은 정말 가장 많이 빈출되는 개인 대 사회라는, 혹은 개인 대 환경, 혹은 영어로는 nature 대 nurture라는 말이 이미 있을 정도로 정말 오래되고 정말 자주 논의되었던 아주 많은 영역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대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오냐면요, 육모 때도 나왔던 주제입니다. 육모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늘은 구모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대 환경이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과연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삼겹살을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이 비계와 살코기의 묘한 조합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각광받는 부위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삼겹살을 굽지 않아요. 고기가 별로라서 그냥 베이컨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애당초 삼겹살이 과연 인간이 먹을 만한 부위는 맞는가? 라는 고민 정도만 하고 살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당신이 삼겹살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환경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DNA가 아닌 거죠. 이걸 영어에서는 nurture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은 삼겹살을 좋아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자,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요소만 절대적이냐? 그럼 논의 자체가 아마 불가능하겠죠. 자, 환경 중에 조금 혹독할 수 있는 가난이라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 어떤 학생이 어릴 적부터 길거리 생활을 했다면 아무래도 범죄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가 돼서 감옥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누군가는 너무나 쉽게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성인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환경을 이겨내는 DNA, 즉 개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무엇이 더 영향이 강한지에 대해서는 쉽게 정답이 나올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엇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까? 환경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런 문장은 히틀러는 혼자서 히틀러가 된 것이 아니라 당시 독일 국민들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독재자였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이 바로 구모 34번에 출제된 문장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제가 아주 지엽적인 주제를 이런 식으로 먼저 설명하게 되고 실제 기출된 문장을 보여드렸으면 시간 낭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주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이 개인 대 사회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빈출되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먼저 열어보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열면 기존의 지문을 보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문을 보다 단순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루소라고 하는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학에 관련되어 있는 지문인 것이 아니고 동사로 보았을 때 과연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주제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루소는 개인이 절대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문장에서는 개인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손흥정이라는 아버지의 환경이 없었다면 손흥민의 잠재력이 발휘되기 쉽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태어나고 자란 현대사회가 없었다면 손흥민은 밭을 아주 빠르게 가는 스피드한 농부였을 것이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도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수준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발달이란 결국 사회적인 과정이다. 다음 문장은 더 충격적이죠. sufficiency, 충족이란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self, 즉 자신 혼자서 부족함이 없는 것,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무인도에서도 혼자서 충분히 행복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무엇이다? 불가능한 판타지에 가깝다. 우리는 이제 이 비유적인 표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주제를 눈치챘기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의 예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단어를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빈슨 크루소는
사회적 삶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부터 출발하고 있죠. 자, 평가 문제의 빈칸의 앞부분을 저렇게 역접의 접속사로 시작하는 거 생각보다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너무 쉽게 출제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거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사회적 삶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인 3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개인을 결정짓는 것은 쉐이프는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이 맞지만 결정되다라는 뜻으로 의역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By his attachment. attach가 무슨 뜻이죠?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바로 사회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에 의미상의 목적어를 쓰고 있지도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정답은 나왔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collectiv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이 개인 대 사회 혹은 개인 대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대부분이 단순히 모으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것이 사회와 환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collect는 모으다라는 뜻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형용사나 부사 혹은 더 나아가서 조금 정치적인 의미의 collectivism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게 될 때는 집단주의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실제로 평가원 기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올바른 해석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단어를 잘 알고 계시면 문단의 맨 마지막에 있는 저 표현을 두고 내가 지금 상당히 정확하게 글을 읽었구나 라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35번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개인 대 사회 혹은 개인 대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자주 빈출되냐면요. 같은 해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30번 그리고 이어서 33번 전부 다 이 대주제 아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주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여러분들의 영어 독해가 조금 더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화이팅!